혼사에 대한 점을 보거나 궁합을 보신 분들이 반드시 이걸 그대로 가지고 이혼을 고민하러 와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대구 천사신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 저희가 이제 또 새로운 질문들로 매회 좀 다르게 가고 있잖아요. 네. 오늘은 진짜 좀 시청자분들도 좀 궁금할 수도 있고 좀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나오시는 대로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냐면 이혼을 생각 중이시거나 아니면 지금 살고 계신 배우자와 좀 갈등이 있어서 좀 떨어지고 싶다 이러신 분들한테 선생님의 뭐 조언이 될 수도 있고 네. 선생님만의 뭐 여태까지 점사야 뭐 에피소드가 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이런 만큼은 명심해라 좀 이런 것들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오늘 주제 갖고 와봤는데요.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을 드리자면 그렇게 숱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너네는 천생연분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로 있었거든요. 정말 인생에 천생연분은 잘 없어요. 물론 내 운명의 짝은 있겠지만 네. 정말 너네는 전생에서부터 끌고 와는 너무 잘 맞는 인연이다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어느 누구나 인생을 20년 넘게 30년 넘게 40년 넘게 살아가다 보면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서로 다른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맞춰 살아가야 돼요. 지금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미친 듯이 사랑해서 지금까지 이 연을 계속 끌고 들어오신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뭔가 맞춰가고 합의점을 찾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분들한테나 세상에 천생연분은 잘 존재하지 않는다. 너가 참을 수 있는 부분은 웬만큼 참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신에서도 60대 노인분이 오시든 80대 노인분들이 오시든 어쨌든 신들에서 보실 적에는 다 내 손자고 손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혼을 하겠다라고 왔다 하더라도 어느 할매 할배가 너희들 당장 이혼해라 라고 부추기를 주시는 분은 없잖아요. 하물며 내 부모도 조금 참고 살 수 있는 건 참고 살아보고 정말 쌍놈 새끼면 이혼해라 라고 하잖아요. 네. 신들도 막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할 뿐이지 인간에 대한 마음과 같거든요. 그래서 웬만큼이면 맞춰 살 수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래 너가 직성적으로 화가 나고 하는 건 이해를 하지만 웬만하면은 누구 하나 맞춰서 살 수 있으면 이어지는 관계이니 잘 맞춰서 사셔라. 이렇게 공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너의 마음이 계속 그러하면 선택은 네가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근데 이거 외에 그냥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애초에 뭐 이렇게 점사를 보다 보면 너네는 첫 번째부터 옳게 가지 않았는데 집에서 반대를 했는데 네가 해놓고 왜 난리냐 이런 분들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주를 보러 갔을 때 궁합을 딱 보면 어디 가서 너는 일찍 결혼하면 안 된다든지 너는 이분이랑 사주가 잘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네가 희생하면서 살아야 된다든지 이런 말을 한마디씩 꼭 듣고도 결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그 말이 아무리 내가 지금 들었을 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맞는 경우가 많고 왜냐면 다 미래를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예견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게 막상 나한테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추후에는 화근이 돼요. 그래서 항상 궁합을 보거나 어떤 이분은 뭐 장점만 듣고 갈 게 아니라 궁합을 보면 장점만 듣고 갈 게 아니라 저는 손님들한테도 이러거든요. 얘기하는 어떤 혼사를 선택하는 부분이나 이혼을 한다는 건 결혼을 하기 전에 어떤 선택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기에 이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있으면 결혼을 선택하고 이러니까 결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궁합을 보러 왔을 때 이런 거 좋다라고 물론 말씀을 드리지만 그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일부러. 그러면 이 단점을 듣고 나서도 근데 그 부분이 나한테는 흠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러면 결혼하셔라. 그렇지만 이 문제들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담자분이 알고 가시고 잘 조율해서 넘어가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확신이 있느냐라고도 많이 물어보고 네. 뭔가 내가 이분이랑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흠인 거 아는데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한테는 다시 생각해라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나한테 잘 보이려면 그 무엇도 누구도 다 잘할 수 있고 내 걸로 만들고 한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내 앞에서 가면을 쓸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캐치를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궁합을 보는 데 있어서 나머지 네 인생을 이 사람한테 베팅 걸 수 있냐고 정말 말을 많이 해요. 궁합을 보는 누군들한테 이 사람 괜찮다고 하는 거 아닌 이상 하지 마라고 했을 때, 너 이 사람이랑 궁합 안 맞다는데? 라고 하는 분들 한해서 네 인생 나머지 인생을 이 사람한테 베팅 걸 수 있어? 라고 물어봐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사람이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나는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재물적인 거나 이런 거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런 분들이 나중에 반드시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궁합이나 뭐 결혼에 대한 혼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혼사에 대한 점을 보거나 궁합을 보신 분들이 반드시 이걸 그대로 가지고 이혼을 고민하러 와요. 반드시. 정말 제가 저한테 앞전에 혼사에 대한 점을 보고 나서 2년이 지나서 다시 오신 분들이 이혼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정말 문제가 되지 않는 거면, 그냥 잦은 다툼 같은 경우면 너네 둘이서 합의점을 잘 찾아서 그냥 잘 살아가셔라. 누구나 다 싸울 수 있고 어느 누구나를 데려와도, 배우자를 데려와도 이런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거다라고 넘기는데, 정말 딱 봤는데 아무리 자꾸 둘터봐도 그냥 이혼한다고 하는 경우, 정말 안 좋다고 하는 경우는 지금 이 순간이 지나도 결국엔 이혼을 하게 되실 거다. 그러니까 준비하셔라고 얘기를 드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경우가 정말 사주와 사주상에 합이 안 맞을 때, 너무 안 맞을 때, 너무 심하게 충이 들어서 욕까지 하면서 심하게 싸우고, 아니면 하루라도 멀다고 계속 싸움을 할 때, 그럴 경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원하시는 공수는 아니지만 인간적인 내가 봤을 때는 이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배우자가 걔 쌍놈 새끼일 때 이혼을 당장 하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약간 이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속 정말 나쁜 사람 있잖아요. 뭐 재산을 탕진하는, 아니면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고집 부려서 사업에 돈 다 뿌린다든지, 여색을 즐긴다든지, 바람났다든지, 아니면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얘는 나 없으면 안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못 떠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분들한테 정말 날것으로 욕해서 죄송한데 인생 조지고 싶냐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남은 인생 계속 조지고 싶으면 그냥 그 상태로 사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시원시원하시네요, 선생님. 네. 아니, 이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변호인으로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내담자분 위주로 상담을 하면 너무 안타까운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사람들을 살려서 옳은 길 방향으로 짚어드려야 되는데, 이분들이 자꾸 나쁜 방향으로 빠진다면 우리도 인간으로서 화가 나요. 그래서 같이 왔는데도 너 쌍놈의 새끼네, 우리 할머니가 욕하는데요 라고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네. 두 부부가 왔는데도 너네 이혼한다는데 같이 못 산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제가 진짜 궁금한 건데, 이혼을 생각 중이신 분들이 네. 같이 왔어요. 같이 왔다. 네. 네. 근데 사주를 봤는데 네. 잘 맞는데요. 네. 근데 이혼 생각이 있대요. 네. 이러신 분들은 없었나요? 아, 그런 분들은 없었어요. 아, 진짜요? 네, 제 경험상은 없었어요. 사주상 너무 잘 맞는데, 아, 그런 경우는 있어요. 뭐 결혼하기 전에 궁합을 어디든 이제 시댁이든 친정이든 궁합을 보고 왔는데 너무 잘 맞다고 하시는데, 추후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본 건 아니지만 궁합이 잘 맞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헤어지고 싶어요 하는 경우 있어요. 아, 진짜? 그게 사주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일방적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남자분과 여자분이 있으면, 정말 예로 들어서 제가 여자니까 여자로 예를 들게요. 여자분이 돈복도 많고 업복도 많고 정말 좋은 운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이 남자분이 조금 복이 없어요. 그래서 혼사를 치르게 됐을 때 이 여자분의 복이 이 남자한테 건너가요.
근데 하필이면 이 남자가 재산을 탕진하는 사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복은 자꾸 일로 건너가는데 이 사람이 자꾸 고집을 부려서 재산이나 뭐나 이런 거 다 남겨서 결국에 둘 다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딜 가서도 네 손해라고 하는 결혼인데 점 안 봤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궁합을 봤다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봤는데 괜찮다고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보진 않고 어디 뭐 시댁이나 친정에서 보고 왔는데 괜찮다고 하더라 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도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담자분 위주로 상담을 한다 했잖아요. 만약에 시댁이 그 남자분이 복이 없어서 마누라에 대한 복을 받아가야 돼. 그러면 얘가 들어왔을 때는 나한테 복인 거잖아요. 그래서 혼사를 치러도 잘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남자분 입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사주상에서는 합이 잘 맞는데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일방적으로 내 건 다 뺏겨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혼수가 들어와요. 완충이 되는데도. 근데 둘 다 상승일 때, 둘 다 이제 뭔가 정말 맞물리는 톱니바퀴처럼 소리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혼한다는 소리 안 나와요. 그냥 너네 지금 잠깐 티격태격 하네. 같이 산다는데 이 말은 이렇게 해도 이혼 안 한다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이혼 생각은 없어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잠깐 짜증나서 잠깐 헤어지고 싶었는데 사실 이혼은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았어요. 그래서 좀 선생님께 한번 진짜 검사받는 느낌으로 한번 온 거네요. 그냥 혹시나 우리가 헤어지지 않을까, 혹시나 어떻게 되진 않을까, 그냥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조금 기분 나쁘다고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그 누구를 만나도 가족 간에서도 싸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싸움이 나듯이 싸움이 나는 거면 그냥 서로 완충해서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결혼은 유지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네. 깨고 싶어서 결혼하신 분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혼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혼 생각 때문에 좀 점사를 보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선생님만의 조언 한 말씀 해주시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웬만하면은 같이 사시고 누가 봐도 굳이 막 꼭 무당집에 안 가도 누가 봐도 내 친구한테 물어보든 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누가 봐도 쓰레기 새끼면 이혼하신 게 맞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내 인생 다시 새로 시작할 준비를 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에도 좋은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